요즘 뉴스만 보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나뉘어서 싸울까?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? 그 원인으로 흔히 부족주의라는 말을 쓰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이 집단 본능이라는 게 인류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만든 엄청난 비밀 무기였다면 어떨까요?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우리의 이 부족 본능, 이거 과연 저주일까요? 아니면 축복일까요? 우리 인류에게 해가 되는 독이었을까요? 아니면 사실은 위기를 해결할 약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? 자, 여기서부터 정말 재미있어집니다. 보통 부족주의라고 하면 분열, 증오, 갈등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만 떠올리잖아요. 근데 이 분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. 부족주의는 그냥 버그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협력과 진보를 이끌어낸 핵심 기능이었다는 거죠. 와, 이건 진짜 생각을 180도 뒤집는 관점입니다. 자, 그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?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 역사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때는 약 5만 년 전 유럽입니다. 우리 직계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그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거기엔 이미 주인이 있었어요. 바로 네안데르탈린이죠. 근데 이 네안데르탈린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훨씬 셌다고 해요. 그럼 상식적으로 누가 이겼어야 할까요? 당연히 네안데르탈린이겠죠? 근데 역사는 정반대였습니다. 왜 더 약했던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았을까요?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승패를 가른 건 개인의 힘이 아니었어요. 네안데르탈린이 혼자 힘으로 싸울 때 호모사피엔스는 팀플레이를 한 겁니다. 작은 가족 단위를 넘어서 훨씬 더 넓은 부족 네트워크를 만들고 서로 기술과 정보를 공유했죠. 여기 보이는 이 세련되고 표준화된 도구들이 바로 그 증거예요. 혼자가 아니라 함께의 힘, 바로 이 집단의 힘이 생존의 비결이었던 겁니다.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? 어떻게 호모사피엔스는 그렇게 큰 규모로 똘똘 뭉칠 수 있었을까요?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, 우리의 심리적인 설계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간은 어때요? 모든 걸 이성적으로 따지고 손익을 계산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잖아요. 근데 그건 반쪽짜리 설명이라는 거예요. 이 자료는 주장합니다. 우리는 사실 이성보다는 사회적 관계나 본능에 훨씬 더 크게 휘둘리는 존재, 바로 호모 트리부투스, 우리말로 하면 부족적 인간에 가깝다고요. 그리고 이 부족적 인간을 움직이는 세 가지 아주 강력한 엔진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동료 본능, 영웅 본능, 그리고 조상 본능이에요. 자,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? 첫 번째는 동료 본능이에요. 이거 아주 간단해요. 그냥 남들 하는 거 따라하려는 마음이에요. 다들 맛집이라고 줄 서 있으면 일단 나도 서고 보잖아요. 왜? 그게 안전하니까. 무리해서 혼자 튀거나 뒤처지기 싫은 바로 그 마음. 이게 바로 사회 규범을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영웅 본능입니다. 이건 또 뭐냐면요.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,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. 와,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. 저 사람처럼 공동체를 위해 뭔가 하고 싶다. 이런 생각이요. 이게 바로 리더십을 만들고 사람들이 기꺼이 희생하게 만드는 이타주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조상 본능입니다. 이건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, 그 이전 세대의 지혜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라는 마음이에요. 이 본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? 모든 세대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을 거예요. 이 본능 덕분에 지식이 마치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문명을 이룬 겁니다. 이게 바로 동물은 못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문화적 축적이죠. 자,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이 세 가지 본능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아주 드라마틱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혹시 미국의 금주법 시대라고 들어보셨어요? 말 그대로 나라 전체에서 술 판매를 금지했던 때인데요. 아니,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술을 못 마시게 했는데 어떻게 그게 불과 13년 만에 다시 뒤집힐 수 있었을까요? 정말 미스테리 같지 않나요?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정말 극적입니다. 처음엔 소수의 금주운동가들이 술을 없애는 게 대세다, 모두가 원한다, 이런 분위기를 막 만들었어요. 동료 본능을 자극한 거죠. 그래서 결국 법이 통과됐어요. 그런데 1922년에 한 잡지가 설문조사를 딱 했는데 그 환상이 깨져버린 거예요. 알고 보니 다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.
그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됩니다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1922년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모두가 금주를 원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무려 60%의 사람들이 금주법에 반대한다고 답한 거예요. 아, 나만 반대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침묵하던 다수의 진짜 목소리가 터져나온 순간이었죠. 방금 본 금주법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 개념이 바로 이 우세 신호입니다. 이게 뭐냐면 지금 대세는 이거야.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든 정보들을 말해요. 이 신호가 우리 안에 있는 동료 본능의 스위치를 탁 켜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. 자, 그런데요. 이 본능들이 항상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.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어둡고 위험한 면도 가지고 있어요. 특히 조상 본능, 즉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우리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. 근데 우리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건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그때부터 다른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감이 생겨나고 끔찍한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여기서 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. 하나는 다문화주의예요. 이건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대로 보존하자는 거죠. 근데 자칫하면 서로 담을 쌓고 고립될 위험이 있어요. 다른 하나는 상호문화주의입니다. 이건 서로의 문화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되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공통점을 찾자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엔 우리라는 더 큰 메타부족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 볼 시간입니다. 그래서 인간 본성을 이렇게 새롭게 이해하는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요?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.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닙니다. 우리는 관계를 맺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호모 트리부투스, 즉 부족적 인간입니다.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,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우리의 이 본능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서로 싸우게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정치적 분열이나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문제들 있죠?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열쇠를 우리가 손에 쥐게 되는 셈입니다. 생각해보면 우리를 동굴에서 나와 지금의 현대 문명까지 이끈 힘은 바로 이 부족 본능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.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바로 그 본능을 이용해서 이제는 우리 옆에 닥친 이 위기들을 극복하고 세상을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